네, 자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유튜브에 이제 저희 이슈앤피플 인터뷰가 올라가면 조회수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어떻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저희가 좀 이분들한테 올라탔습니다. 자, 박앤장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자, 김앤장엔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박앤장엔 토론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안의 진실을 더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겠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저희가 우희정 교수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좀 이 이슈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대처를 어느 정도 뭐 적당히 사과를 하고 가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꼬리가 안 끊기는 느낌이거든요. 장 소장님부터 한번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법은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좀 사과의 말을 하고 네. 논문을 반납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묵묵부답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어. 회피하는 듯한 모습은 두고두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거나 김건희 여사한테 안 좋아요. 공격의 여지를 자꾸 그렇죠. 그냥 논문 표절했을 것 같아. 내용을 보더라도 네. 무슨 사주팔자 블로그를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대통령의 위신과 권위에도 상당히 치명타를 주는 것이다. 논문 표절을 했어라는 프레임만 갖고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언급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좀 끊고 가야 된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깔끔하게 끊어라. 네. 이게 오히려 대통령실과 또 여사를 위해서도 낫다. 그럼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끊으려면 진작 끊었어야. 이게 이제 깔끔하게 끊어라. 진짜 끊었어야 된다. 예. 최초의 발단이 됐을 때 그야말로 깔끔하게 끊었으면 네. 뭐 더 이상 쟁점이 안 됐을 거고 이게 대통령 선거의 승부의 향배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았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끌고 끌다가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급기야 지금 교수 연구자 단체들이 나서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본 결과 저는 국민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네. 연구윤리 차원에서 네네. 심각한 지적 도덕적 일종의 이제 모럴 해저드를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국민대 학위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눈 감은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국민대도 그렇고 그 검증단이라는 분들이 검증단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참가를 했는지 그 네네. 명단을 공개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뒤가 캥기는지 그것도 공개를 못 하고 네. 있어요. 법원 이렇게 결정에도. 떳떳하지 못한 일로 계속 구설에 오른다면 이게 국정 운영의 본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야말로 잔가지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영부인의 사생활과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구설을 이렇게 재생산하고 있는 게 대단히 네. 안타깝습니다. 자, 뭐 답은 다 비슷하게 말씀하셔가지고요. 과거에 뭐 여러 정쟁에서 불리한 부분들 밝혔을 때 인정하고 그럼요.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그분의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뭐 노무현 맞습니다. 대통령 장모 뭐 아이, 그럼요. 장인어른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좀 현명하게 저희 국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가야 되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이 다시 마치 대선을 치르 등장했거든요. 저희가 앞서 오프닝 때 들려드렸는데요. 그 박성준 대변인 목소리부터 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듣고 가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위반으로 오늘 오후 1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고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엄격합니다. 거짓의 사실을 말해서 표를 얻거나 이득을 취했을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도 있을 만큼 엄격한 법인데요. 이 법을 지금 양두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이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 소환조사 출석 요구 받았는데 서면 요청 안 했으니까 오라는 거였는데 서면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안 나갔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혹은 이제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사실은 저 사안의 성격으로만 보면 서면 답변으로 가름할 만한 사안이고 검찰도 그래서 서면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당대회 일정하고 맞물리면서 답변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거나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말미에는 연락도 안 되더라.
검찰로서는 당연히 네. 빌미가 생겼으니까 소환을 한 건데 소환 앞두고서 뭐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서는 게 네. 어쨌든 이게 추석 명절 앞두고 계속 그 장면이 그렇죠. 여러 방송사에서 번갈아 나오면서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 정무적으로는 안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나 또 이게 제1야당의 대표가 법 집행에 불복하느냐 이런 이제 불복 프레임으로 네. 작용할 우려도 동시에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어쨌든 서면 답변서를 보내고 서면 답변서를 냈으니 출석할 사유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수사 방식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서 특히 선거법상 네. 핵심적으로 보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느냐. 네. 예를 들어서 허위 학력, 또 허위 경력, 네. 허위 재산 신고 이런 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일종의 자기방어적 성격의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의견 개진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아. 근데 이제 의견 개진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냐 그걸 네. 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를 정기국회 시작하는 첫날 이 출석까지 하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낼 만한 사안이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정치보복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이 민주당 내에서는 적어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제가 네. 보기엔 다소 무리한 수사고 당연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실효성은 없어요. 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형사소출을, 않기 때문에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수사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나 일종의 이제 정치적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정기국회가 이제 본연의 역할인 네. 뭐 입법 예산 이런 논의는 다 뒷전으로 밀리고 이게 결국에는 그 앞서 이제 대선 때와 같은 모습이라 그랬는데 정치 공방만 굉장히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무리한 수사, 정치 공방. 장 소장님. 어떻게 상대 패널을 좀 바꿔주십시오. 왜요?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2,100분 넘게 들어와서 라이브로 이 오후 1시 반에 보고 계시는데요. 똑같아요. 제 네. 의견 거의 똑같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오늘 방금 오전에 압수수색. 검찰이 경기도청 관련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순하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아니 그냥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인데 네.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환까지 하느냐. 네. 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프레임상 어쨌든 이건 이재명 당대표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조사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추석 밥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이슈로 이재명 후보에게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예측하건대 이재명 당대표와 가족과 관련해서 대략 8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아. 이재명 당대표 검찰에 출석하세요. 네. 소환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은 직접 수사권도 없고 수사 지휘하지도 않겠다. 네. 보고도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검찰총장이야 특수통들이 지금 상당히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사와 관련해서. 알아서 잘 수사할 거다. 그래서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우리가 꾸준히 얘기해 왔지만 네. 그것은 이제 현실화가 됐다. 아.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두 분 다 지적하셨으면서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감내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 전에도 끊임없이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한 1, 2년 동안은 계속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냐. 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구하고 77.77%라는 네. 압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당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돼버렸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또 당무와 활동을 하셨던 장성철 소장입니다. 자꾸 이렇게 같은 분 두 분 모셔서 얘기하느냐라고 불만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 오늘 저희가 이제 우희정 교수 스튜디오에 모셔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만 10월 6일 날 공교롭게 출석 요구한 날과 논문 검증 날이 똑같다. 그런데 결국 또 이어서 압수수색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검찰의 의도를 의심할 만하냐 이 타이밍. 사실 과거에 피의 사실 공표가 많았잖아요. 박연희. 근데 뭐 그런 것까지 타이밍 맞춰서 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과하고. 네네.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인 법 집행에 있어서 이 법 집행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대장동 사안도 그렇고 여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그 허위 합격력 의혹 결국에는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서면 조사 딱 한 차례 하고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공소시효가 없고 이제 하나는 증거불충분 이래가지고 무혐의로 결국에는 송치하지 않기로 했는데 근데 과연 대선 캠페인 당시에 본인이 나와서 사과까지 했던 사안이 네. 저렇게 그냥 서면 조사 한번 하고 이게 불송치 될 만한 사안이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부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졌거나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게 이제 수사를 시작한 지 한 9개월 됐고 그리고 관련 이제 공범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게 이제 기소되고 구속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와 관련해서도 그 불공정하다. 어떤 조사도 없었고 그 네. 어떤 압수수색도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대선 당시에 했던 해명과는 다르게 대선 당시에는 그게 1인 매매를 했기 때문에 네. 관여하지 않았다 전혀 모른다. 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근데 조작 그 사건. 1인 매매를 했다는 그 기간 사이에도 통화를 통해서 매매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예. 그럼 그때 해명과 다르지 않느냐. 당연히 이런 의문이 떠오르고 이에 대해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고발. 근데 뭐 내용이죠. 대통령실에서는 네. 그 허위 보도다라는 걸로만 일관하고 당시 해명과 왜 틀린지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설명도 하지 않고 검찰은 지금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4개월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네.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이 의혹이나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의 이런 무딘 칼날이 결국 민주당으로 하여금 특검법을 발의하게 하고 또 특검으로라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저는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어떤 수사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승복하지 않을 거고 당사자도 승복하지 않을 거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별로 정당하지 않다. 네. 이런 인상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제 1부 끝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장 소장님. 지금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하지 않으면 이재명 때리기도 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 우리 편은 다 봐주고 뭐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공격의 칼날도 날카롭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뭐 잘못한 거는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기소를 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쭉 나열을 해요. 네.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재명 후보 뭐 잘못했긴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 있어서 이중잣대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함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이재명 당대표든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정의롭게 수사해야지 네.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권력 잡았으니까 봐주고 수사 안 하고 이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많은 국민들의 판단의 선 위에서 말씀을 두 분이 같이 하시니까요. 자꾸 유튜브에서는 항의가 들어옵니다. 같은 편끼리 얘기하냐. 예, 편 없습니다. 저희는 편 없어요. 예, 사실에 대해서 그럼요. 아주 두 분은 의회와 정치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박앤장 토론사무소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말씀 들으시고 2부에서 저희가 박앤장 토론사무소 계속 박원석, 장성철 두 분과 이어가겠습니다.